안녕하세요, 송티입니다. 드디어 수업 말고 첫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창의 발명대회를 단기간에 많이 참여하고 지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곧 열리게 될 대회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대회는 바로 창의력의 끝판왕 창의력 챔피언 대회입니다. 저는 2018년도 창의력 챔피언 대회를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전국대회 지도와 2019년도에 창의력 챔피언 대회 시도 대회를 지도했었는데요. 2020년도 창의력 챔피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를 더듬어가며 대회에 대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의력 챔피언 대회를 잘 모르시거나 들어는 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대회 내용과 대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창의력 대회의 목적은요,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발명 인재 발굴과 시상을 통해 학생 발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4에서 6인의 팀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팀을 이루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도전정신,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동 능력, 창의력 등 미래의 핵심 역량을 함량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의력 챔피언 대회는 어떻게 나가느냐? 신청한다고 다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절대 아닙니다. 먼저 도대 예선을 거쳐 도대의 대표로 선발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도대의 대표로 선발이 되게 되면 전국 대회를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는데요. 도대회와 전국 대회는 전반적으로 조금 비슷하지만 살짝 다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창의력 챔피언 대회 시도 대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대회는요, 대회 종목이 표현과제와 즉석과제로 나뉘어집니다. 표현과제는 과제의 주요 사항과 요구 사항 등에 따라서 문제 해결 계획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연을 통해 문제 해결 과정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주어진 주제와 요구 사항에 따라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연기를 통해 그 과정을 작성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창의적인 시나리오 작성과 연기에 재능이 있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발연기는 금지합니다. 농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성적인 학생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면서 팀원들과 호흡을 맞춰 구상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표현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자신이 연기를 못하고 내성적이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극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즉석과제인데요. 보통 표현과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성실히, 창의적으로 재밌게 준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비슷한 점수대에 머무르게 됩니다. 결론은 즉석과제에서 등수가 나눠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즉석과제는 문제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 요점입니다. 대회장에서 실시간으로 주어진 문제를 주어진 재료만을 사용하여 과학, 기술, 공학적 역량을 바탕으로 과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공을 많이 쌓아 올릴 수 있는 탑을 만들어라. 이와 같은 문제를 즉석에서 팀원들과 협업하여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문제처럼 문제가 단순하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요인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점수 배점을 확인하고 득점 요인과 감점 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한 시간이 보통 10분 이내이기 때문에 시간 배분과 시간 활용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즉석 과제에서 주의해야 할 점 3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석입니다. 문제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료 확인입니다. 재료를 반드시 다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 주어진 재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금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열린 사고로 재료와 문제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리더와 팀워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에서 6인이 한 팀으로 출전하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과 팀원의 역할은 반드시 분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팀에는 리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나머지 팀원들은 자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은 문제 해석, 한 명은 재료 파악, 한 명은 감점 요인 파악, 이런 것들이 팀원들과 역할이 분배되어 있어야 시간 활용을 높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 배점, 즉 득점 요인과 감점 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한 시간이 아까 보통 10분 이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팀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 즉 문제 파악이라든지 재료 확인, 점수 배점 확인, 감점 요인 확인 등 파악된 내용을 팀원들에게 알려주고 그 내용을 종합하여 바로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보통 주어진 시간 내에 완성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파악하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대로 도대회는 두 가지 표현과 즉석, 과제를 기준으로 하며 높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창의력 챔피언대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매해 50명 이상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 대회만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마 동료들과 잊지 못할 추억과 본인의 한계를 한 단계 뛰어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창의력 챔피언 대회 시도대회 대표로 선발되면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전국대회는 시도대회와 달리 한 종목이 추가가 됩니다. 추가되는 종목과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